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8시부터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갑니다. 자,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웨이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시면 방송을 더 풍성하게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 대왕 비둘기의 날갯짓으로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연속된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마감이 되긴 했지만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FOMC 이후에 미국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IRA와 관련한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준으로부터 나온 긴축 종료 분위기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미국 재무부의 세부적인 발표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전망은 어떨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이죠.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국내외 증시 흐름을 짚어보는 특별한 시그널. 오늘은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포착됐는지 자세하게 눈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올해로 두 번째죠. 결함 수정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운전자 경고를 강화한 것으로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인데요. 테슬라 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들도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세대를 선보인 지 불과 9개월 만에 옵티머스 새 버전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의 옵티머스 2세대 모델은 무릎을 90도로 굽혀 스쿼트를 하고 촉감을 가진 손가락으로는 계란도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는데요. 인간의 단순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과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 성사에 대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성명의 반도체 동맹이 적시된 가운데 양국은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업계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ASML과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희소성 탓에 반도체 업계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노광 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읽어드리는 오늘의 증시, 특별한 시그널 나유아였습니다.
네, 특별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과 함께 특이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금요일마다 두 분과 함께 스페셜한 스치면 상한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 FOMC 많은 관심을 모았고요. 그 전후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이번 주 증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기대감은 충족시켜줬다. 짧게라고 하셔가지고. 기대감은 충족시켜줬다. 네.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기를 좀 바랬었잖아요. 모든 그쵸, 시장에서. 예. 사실 근데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우려감도 좀 섞여 있었는데 다행히 또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원했던 대답들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그래도 한 주를 봤을 때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좀 더 강했던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죠. 예. 일단은 우리가 계속 걸림돌이 됐었던 이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약간 완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이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라서 이제 좀 빠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는 말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그 전만 보더라도 경제 지표도 좀 다양하게 엇갈리게 막 나오고 있었고 파월 의장은 항상 그렇지만 좀 말로써 미리 좀 경고를 주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까, 점도표가 이렇게까지 찍힐까 아마 예상한 분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확실히 우리 증시가 조금 화색을 띠는 분위기를 갖고 가져가고 있고요. 송율 매니저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한적인 상승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2,560선 돌파를 했는데 3개월 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죠. 사실 최근에도 메이저 수급이 많이 관망을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 조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는 산타랠리의 상승 근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 랠리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고 이어서 내년 1월 초 까치 랠리까지 요즘은 이런 표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타와 까치가 함께 올 것인가 기대감이 참 커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망, 증시 전망은 어떨지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띄워주시죠. 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율 매니저가 전해준 것처럼 의미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개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죠.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세 그리고 시작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역시나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키가 되겠죠, 연말에? 네, 일단은 지금 이 양도세 이슈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오늘 시장 흐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가면서 코스피는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개인들 쪽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급하게 올랐던 것들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개인 치고는 많은 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사실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코스피 종목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코스닥 종목 중에는 굉장히 급락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급등했던 종목들 그 안에서도 사실 최근에 테마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만 봐도 반도체 안에서 테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였다가 HBM이었다가 CXL이 나왔다가 이 좋은 섹터인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테마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초전도체였다가 갑자기 또 이정재 씨 관련 테마주라든지 예. 이런 것들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도 지금 연말 앞두고 회피 물량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좀 더 가벼웠던 종목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이 내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테마성이 좀 붙으면서 거품이 좀 많이 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실제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였던 실적주들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무관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세로 인한 변동성을 12월 달에는 계속 여러분들이 안고 좀 계시면서 실제적으로 방어력이 좀 좋은 종목들을 어느 정도 포트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의 비중도 좀 넣어 놓으시고요. 급등했던 또 거품이 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회피 물량 출회를 대비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현금화하시고 조금은 저평가 종목으로 비중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제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살짝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말 포함해서 당분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주말 동안 전해지는 뉴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보도인데요. 앞서서 시작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랠리의 시작이다? 예, 이제는 약간 방향성이 잡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뭐 ASML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로봇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에서 2차 전지 수급이 또 유입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인데 일단 긍정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내년 3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퍼센테이지가 7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까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퍼센테이지는 97%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시장은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전에 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 11월 6일만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어요. 그 무거운 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매수세가 증폭이 되냐 아니면 축소가 되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저는 그게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이제 훈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은 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저는 약간 증시가 상방 제한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냐 이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하되 우리가 그렇게 마냥 상방을 열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에 따라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방이 좀 꽉 막히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뭐 주요 우리 증시의 그 업종이라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박철순 매니저님, 네. 반도체 앞서서 뭐 CXL까지 최근에 돌아가면서 오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어쨌든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 포인트, 반도체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좀 좋을까요? 일단은 뭐 내년에 좀 가장 좋게 보는 섹터를 뭐 두세 개 뽑자고 하면 반도체를 솔직히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빼놓을 수 없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쪽 분야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CXL 이런 것들로 지금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HBM 같이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도 있지만요. 일반 기존에 있었던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DDR5라든지 이런 D램 같은 경우도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도 이제 조금씩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던 기존 반도체 사업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HBM 이런 쪽도 역시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어차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고성장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업황이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당연히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 HBM을 저는 가장 지금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CXL도 사실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기술이긴 하죠. GPU에서 이제 CXL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은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실제적으로 뭐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지금 SK하이닉스 제품들을 독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주문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과점으로 GPU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이외에 많은 기업들, 뭐 AMD도 마찬가지죠. 지금 엔비디아의 H100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자체적인 AI 칩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만 고객이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엔비디아를 독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힘이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을 만들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갈 겁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글로벌 이 HBM 수요를 다 방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이 HBM 쪽에서는 뭐 가장 또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일반 반도체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TV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대표적인 IT 기기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이 더 성장폭이 더 클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좋았던 업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 관련된 소부장은 다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년 초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HBM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실제로 HBM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급이 너무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P도 늘고 Q도 느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HBM 쪽 관련된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실적 보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좀 안정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주가 상승률까지 보려면 HBM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에 이어서 인텔까지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또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어디 중앙 서버 같은 데 없이 이 디지털 기기 안에서 AI 작동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당장 나올 S24 시리즈에서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겁니까? 갑자기?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전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행착오를 걷고 더 빨리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기능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만 정도 되려면 사양이 또 엄청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중요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컴퓨터 일반적인 AI는 서버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게 다 큽니다. 컴퓨터도 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작은 핸드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구동을 시키려면 반도체가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하고 예. 반도체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공간적인 크기도, 제약이 예.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반도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AI가 구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MPU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연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밀리스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패키징. 네,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는 기판 쪽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FC BGA 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도체를 많이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좋았지만 반도체 중에도 이제 FC CSP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규격이 작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FC BGA 쪽에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FC CSP 이쪽도 약간 기판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24 시리즈가 공개가 되고 온디바이스 AI를 우리가 눈으로 그 작동되는 걸 봤을 때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올지 혹은 또 이게 실망감으로 나올지 시장이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내년 1월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좀 그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송열 매니저께는 역시나 또 중요한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또 국내 2차 전지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송길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접근할 만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예, 일단 뭐 오늘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시장성에 대한 의심은 아무도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했던 전망치보다 아직까지 그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아 EV9도 가격을 하락하고 테슬라도 판매량 조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IRA 관련해가지고 생산세 공제 가이던스가 나왔죠. 그 안에는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급은 태양광이랑 풍력 쪽에 많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2차 전지를 아직까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반대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그때 엔터주 하락할 때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한다고 하면은 약간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쪽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분리막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WCP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특히 분리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는 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IRA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2차 전지 종목을 안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분리막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수급 자체가 반도체, 로봇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ASML이 1조 원대 첨단 반도체 R&D 센터를 개설하겠다.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위주로 좀 더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악성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해소가 되고 시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어지려면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급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사실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난 좀 신규로 진입할 것이다 하신 분들은 분리막 위주로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도 짧게 다뤄봤고요. 여담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늘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또.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랑 또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야. 많이 집중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 테마인데 지금 사실상 과열이 됐죠. 지금 최근에 왜냐면은 자금이 한두 푼 쏠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경고하는 리포터 많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주식시장에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위험하죠, 사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AI 쪽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급등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신규 상장보다는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대로 AI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첫날 4만 원대에 판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종목에 좀 빼놓고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예,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 16만 9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태영건설 관련해서 뭐 부도설이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도 관심도 좀 상당히 높아졌는데 최근에 또 무슨 층간소음 대책도 발표하면서 건설사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주들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 건설사 빼고는 사실상 뭐 그렇게 좋은 한 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사실 PF 쪽에서 문제도 많았었고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증권사들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태형건설은 지금 사실 재무제표를 살짝 보여드리면 요약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예. 뭐 작년에 이제 91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490억 원대 순이익이 나왔었지만 올해는 더 성장했어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보면. 그런데 일단은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적은 좋아 보여도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워낙 빠져나가는 돈이 많고 제가 현금 흐름표를 지금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좀 양호해 보이긴 해요. 원래 부채 비율이 많은 게 원래 건설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이슈 때문인데 일단은 뭐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사실 사측에서는 뭐 그런 이유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시장은 지금 사실 이런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예. 좀 아쉬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 일단은 장중에 그래도 조금 올라왔었죠. 오늘 장중에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거의 15% 가까이 올랐었는데 일단은 좀 아쉽게도 다시 또 상승폭을 또 반납하면서 제 위치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요 태양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악재가 좀 터진 종목들은 최근에 정말 뭔가 확실한 이 반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회복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테마주 쪽으로 쏠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악재라도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태양건설은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갖고 있었던 분들. 예. 순식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좀 더 올라와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낙폭을 회복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혹시 들어갔다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건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격이죠.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계속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묶어서 보시면서 두 회사가 좀 더 안정감이 생기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낙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좀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을 고려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좀 급하게 대응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중 대응이 좀 어려우시면 일단은 저는 현금화 시키는 것도 일단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앞서서 송률 매니저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 재무부가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도 포함이 됐고요. 태양광 부품, 풍력 발전 부품 등이 포함이 되면서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태양광 또 풍력주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호재가 계속 이어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시죠. 자, 박철순 매니저는 호재하고 물음표를 찍어줬고요. 그리고 송률 매니저는 아마 내년 쪽을 기대해보자라는 의미 같은데 한 번씩 들어보죠. 박철순 매니저님. 네, 혹시 저는 사실 호재하고 좀 더 쓰려고 했는데 네. 칸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근데 더 이제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사실 호재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요새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파월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성장하기 좀 어렵긴 해요.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주들도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타격도 큽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에너지에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책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IRA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뭔가 이런 기술력이 있고 키워야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게 발표가 되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도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사실 굉장히 지금 주가 조정이 많이 심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약간의 이렇게 물음표를 했던 이유는 사실 걸림돌이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이게 그쵸.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가장 금리 떨어지면 당연히 부담이 덜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성장주에 좋긴 하지만 이 정책이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그쵸. 답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냐 마냐 이런 그래서 것들. 이게 지금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100%는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게 사실 좀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을 고르더라도 이왕이면은 주력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좀 돈을 좀 벌고 있는 캐시각과 좀 확실한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테마성으로 묶여서 실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미래 기대감, 성장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덜 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언급을 했던 송률 매니저인데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까?
너무 좋죠. 저는 뭐 증권사에서 계속 안 좋은 리포트 나왔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업황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효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초기 설치 비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는 전반적인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IRA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밸류체인이 중국에 많이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산세액 공제가 디테일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에 많이 집중이 되었던 하루였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풍력타워 1위 기업이죠. CS윈도도 있고 또 이제 하부구조물 1위 업체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도 기업들 실적이 나와주는 실적 기반의 선도 기업들은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IRA 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이유가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질수록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박철수 매니저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많고요. 이게 정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돼서 들어가기가 좀 고민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혹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은 IRA 법안을 뒤집는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국도 중요한데 미국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풍력입니다. 대만에도 내년에 대형 프로젝트 4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대부분 공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죠. 신재생 에너지인데 만약에 이게 신경이 쓰이신다 하시면은 약간 매출 비중이 미국보다는 유럽, 동남아 쪽으로 높은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 신재생 쪽은 뭐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한 국가 내에서 그 어떠한 그 정책 기조를 띠느냐에 따라서도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잘 맞는 부분만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대결이죠.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혜린 아나운서가 중계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